이 OC verb에 포함되는 지각동사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한 번에 기억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시피리노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이게 왜 와시피리노인지 이게 욕인지 사투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진남 잉글리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장 구조 중에서 가장 구성 성분이 많고 또 동사의 종류도 가장 많은 새로운 구조의 문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는 무엇인지, 또 보어는 무엇이고, 또 목적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무엇이고, 직접 목적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식어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롭게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OC라는 친구입니다. OC는 무엇일까요? 바로 Object Complement. 우리말로 하면 목적어를 꾸며주는 보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혹시 링킹 벌브 기억나시나요? 링킹 벌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예문 하나가 있습니다. Tim is a doctor.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doctor는 팀의 보어 역할을 하면서 팀에게 추가적인 의미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im is a doctor 이 문장에서 이 doctor는 주어를 꾸며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격 보어라고도 불러요. 주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오늘 새로 우리가 알아가게 될 이 OC라는 친구는 목적어에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친구라 하여서 그 이름을 목적 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각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동사라는 친구들인데요. 이 OC가 등장하게 되는 문장 구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주 많은 종류의 동사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사의 수에 우리가 압도되지 말고 그 동사의 카테고리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 동사의 기본 종류들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또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다 보면 이 OC를 갖게 되는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문장을 잘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OC를 갖게 되는 이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기존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게 될 때 이 OC를 갖는 동사들을 오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한테 영어를 이렇게 같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 오형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우 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반응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새로운 이름으로 함께 배운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오형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OC를 갖는 동사라는 의미로 OC verb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이 동사들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C verb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동사를 한 번에 다 배우게 되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OC verb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동사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C verb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OC verb가 들어간 문장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 verb라는 이 object complement의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dietransitive verb라는 이 동사를 먼저 문장에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문이 무엇이냐면 Jane made her brother a snowman 이란 예문이에요. 제인은 그녀의 동생에게 눈사람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her brother가 눈사람을 받게 되는 그런 간접 목적어고 a snowman은
그녀가 직접 힘과 에너지를 써서 만들게 되는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 her brother하고 a snowman은 둘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그녀의 brother는 그녀의 brother고 snowman은 그냥 snowman인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made her brother a doctor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인은 그녀의 브라더에게 의사를 만들어 주었다. 좀 의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까요? 제인은 그녀의 동생을 의사로 만들었다. 그녀의 동생이 의사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제인이라는 이 문장의 주어가 열심히 어떤 환경을 뒷바라지를 해줘서 의사가 될 수 있는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인은 그녀의 동생을 의사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누었던 그 문장 Her brother a snowman과 Her brother a doctor와 문장 맨 뒤에 오게 되는 이 a snowman, a doctor의 역할은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her brother a snowman에서 이 두 친구는 서로 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간목, 직목으로 다른 대상이지만 her brother a doctor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어 뒤에 오는 뒤에 성분들이 목적어와 같으면 우리는 object complement, 즉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고 만약에 목적어 뒤에 오는 이 성분과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예문을 드렸던 Jane made her brother a snowman 이라는 경우가 말이 되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인이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Wow, it's snowing outside. Come outside and play with me.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동생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제이는 문 옆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이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손날로 뒷목을 치는 거죠. 동생을 쓰러뜨린 다음에 그때부터 막 동생의 눈을 뿌리고 동생을 막 길바닥에서 굴려서 동생을 눈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동생이 눈사람이 되었다. 라는 그런 경우에는 Jane made her brother a snowman. 이런 예문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건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her brother와 snowman이 같은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녀의 동생에게 눈사람을 만들어 주었다. 간목, 직목 구조의 문장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His song made the audience happy 라는 이런 문장 한번 볼게요. 그의 노래는 그 청중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어디언스들이 어떤 상태에 된 거예요? 해피한 상태가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어디언스의 상태가 해피하다라는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도 이 해피의 역할은 바로 목적어의 감정을 나타내는 목적 보어, 목적격 보어 또는 OC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의 구조들은 OC verb가 문장 안에 들어갈 때 갖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그 공통적인 특징을 이해하게 되시면 OC verb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장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림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카테고리의 OC 벌브들을 각각 2개로 나누어서 함께 알아보게 될 텐데요. OC 벌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동사의 종류이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각 동사마다 갖게 되는 OC의 모양이에요. 그럼 그 첫 번째 OC 벌브 우리가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링킹 벌브 때 우리가 만났던
그 지각동사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링킹 버브 때 배웠던 이 지각동사는 주어, 동사, 보어 형태였지만 오늘 이 OC verb의 지각동사로 배울 때는 이 문장 구조가 다르겠죠. 그러면 이 OC verb에 포함되는 이 지각동사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뒤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보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OC verb에 포함되는 지각동사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한 번에 기억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와시피리노, 와시피리노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이게 왜 와시피리노인지 이게 욕인지 사투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동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목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watch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observe라는 단어, 그 다음 see, feel, hear, notice 이런 단어들입니다. 물론 이 단어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뼈대를 먼저 갖게 된다면 새로운 동사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 동사 안에 포함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각동사 첫 카테고리는 와시피리노입니다. 네. 그럼 와시피리노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OC로 무엇이 올까요? 바로 그 목적어의 동작과 행동을 묘사해주는 동사 원형과 그리고 ing 형태의 동사가 오게 됩니다. 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각동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하나인 see라는 동사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 saw him. 이렇게 문장을 만들게 되면 나는 그를 보았다. 그래서 힘은 그냥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 see라는 동사는 목적보어를 갖는 동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목적보어를 하나 넣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힘의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빨리 생각나는 동사가 바로 달린다 라는 그런 동사인데 그럼 이 run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I saw him run down the street. 나는 그가 거리 위를 달리는 걸 보았어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아까 ing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saw him running down the street. 나는 그가 저 길을 달려가는 걸 난 봤어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 OC 형태가 두 가지였죠. run down the street, 그 다음에 running down the street.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원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을 다 봤다 아니면은 길게 연속적으로 봤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I saw him run down the street 하면 그가 길을 이렇게 쭉 따라 달리는 것을 봤다 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I saw him running down the street 이라는 문장이 되게 되면 나는 창문에 이렇게 있는데 그가 창문 앞을 쌩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을 봤다. 아주 사진처럼 짧은 순간을 포착해서 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형과 ing 형태일 경우에는 이런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was feeling이라는 동사의 또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hear라는 동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hear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는 heard가 되죠. 그러면은 I heard you play the violin 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I heard you playing the violin 이란 문장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I heard you play the violin 이 예문일 경우에는 play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한 곡을 연주했거나 길게 특정 부분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I heard you playing the violin 이 예문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너가 아주 잠깐 소리를 내는 걸 들은 거죠. 끽 하고 소리를 냈던 그 잠깐 그 일순간의 그 연주를 내가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C verb 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이 was feeling이라고 하는 이 지각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object complement로 동사 원형과 또 동사 뒤에 ing가 붙은 우리 이것을 나중에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동사 뒤에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목적 보호로 온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보면 네가 하품하는 거 봤어. I saw you yawn. 이런 문장 만들 수 있고요. English Bible에 나오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문에서는 Look, I see four men walking in the fire. 이런 문장에서 보면 I see four men walking in the fire. See, four men walking in the fire. 불 속에서 네 명의 사람이 걷는 것을 난 본다. 이런 것과 같은 예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스피리노 지각동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동사는 바로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역동사는 영어로는 causative verb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causative라는 단어는 일을 시킨다, 동작을 유발시킨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동사가 문장에 오게 될 경우에는 목적어가 오게 되고 이 OC는 목적어의 동작, 행동, 일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가 OC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동사를 문장에 쓰게 될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OC로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어의 모양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OC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로 목적어의 OC를 써주실 때는 동사 원형의 모양만을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서 이 목적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우선은 큰 그림을 잡아갈 때는 동사 원형만 목적 보호로 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문장 구조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OC가 어떤 것인지 배웠으니까 그럼 동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동사의 종류로는 가장 대표적인 친구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구냐면 make, have, let. 이 세 가지의 동사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OC verb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에 배울 사역동사입니다. make, have, let이 사역동사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이 사역동사의 목적 보어는 동사 원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동사 make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My teacher made me do my homework. made me do my homework. 우리 선생님께서는 내가 숙제를 하도록 만들었다. My teacher made me clean the classroom. 우리 선생님께서는 내가 교실을 청소하도록 만드셨다. 그렇죠.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면서 목적 보호로 문장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동사 have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his channel has me learn English with ease. with ease 하면 easily 와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채널은 내가 영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내가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볼까요? 공손한 요청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et me go inside.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Let me have your report by Monday. 월요일까지 내가 당신의 보고서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make, have, let 이 세 가지의 사역동사를 통해서 함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문장에 사역동사 make, have, let이 오는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OC verb로 아주 유명한 두 친구인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문장에 넣고 그리고 이 동사들이 문장에 오는 경우에는 OC로 무엇이 오고 또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많은 그런 동사들의 예를
문장에 넣어 보시고 또 이 동사들일 경우에는 OC는 이런 형태로 오는구나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재미있게 문장을 만들어 가는 그런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휘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맞는 표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모르시겠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읽는 대로 올바른 표현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신속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오시벌브의 두 가지 카테고리 동사 공부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이 나머지 두 가지 카테고리의 동사들을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채널을 통해서 배움의 기쁨을 정말 충분히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